2025년 6월 11일 부산 진구 직장 동료에게 2억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법정 구속 완료.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던 사람과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코인을 거래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기라는 점을 집중했고 사기죄 인정받고 초범임에도 실형 1년 6개월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2025년 6월 5일 동래구 스토킹으로 구속되었지만 합의 없이 석방시켜드린 성공 사례. 스토킹으로 구속이 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게도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점, 재범이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건 해결의 노력을 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도 3년을 받았지만 선고기일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25년 4월 4일 부산 해운대 가라오케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등 실형 구형을 벌금형으로 받은 이유. 피해 경찰관들이 2명이나 있었고 2명에게 모두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의 경위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실형을 구형받았으나 벌금 600만 원으로 최저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23일 김해시 폭행죄 사건 재판까지 갔지만 형사처벌 면제 성공 이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했으나 끈질긴 설득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었고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이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누범기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구형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끝낸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많을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경찰관의 피해가 적었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을 했고 당시 상황이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해명했습니다. 경찰관의 일정 부분 과잉 진압이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벌금형이라는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5월 22일 상해 등 사건 실형 구형 받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성공 사례. 의뢰인이 폭행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교사자가 범행 결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을 했고 폭행교사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21일간의 부상을 입어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피교사자는 실형 6개월로 법정 구속이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구형받았으나 벌금 300만 원에 그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5월 15일 친척에게 사기 피해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유죄 입증 및 실형 6개월 성공 사례. 처음에는 죄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고 가해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2,500만 원도 변제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한 전체 금원을 피해 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가해자 실형 6개월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25년 5월 16일 명예훼손과 주거침해 두 개 혐의로 고소받았지만 두 개 모두 무혐의 받아들인 성공 사례. 주거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쳐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연인관계로서 자주 서로 악례를 해왔던 점을 밝혔고 주거침입 고소도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점. 주거침입 전날에도 애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 주관적인 견해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데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 제3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것. 고소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고 사실확인서 작성자도 고소인과 친한 사람이 작성해준 점이라는 것. 상대방과의 녹음 자료를 들고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모두 무혐의로 100%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5월 1일 스토킹, 촬영물이 용협박, 공갈미수 3개 혐의를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은 이유. 처음부터 금전 갈취가 목적이 아닌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강조. 피해자의 이중적인 행동에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정. 공범의 가담으로 인해 범행이 확대되었으며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피의자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의지와 피해자에 대한 유감을 표명. 결국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5월 1일 과거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개월 구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 성공 사례. 피해 경찰관님을 위해서 공탁을 진행했고 공탁금을 수령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피해 경찰관님에 대한 피해 정도가 낮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음과 동시에 사회봉사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25년 5월 21일 동종전과 누범기 간주, 보이스피싱으로 구형 5년을 징역 1년대로 선처받은 이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제보를 진술을 했습니다.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 수익금이 적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제보로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고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했으며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경제적 형편과 가정환경 등이 좋지 못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누범 기간으로 구형 5년을 받은 사건을 징역 1년대로 선처받았습니다. 25년 4월 30일 특수협박으로 1심 실형을 받고 변호사 선임 후 2심에서 집행유예 성공 이후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에 성공하여 합의서 제출 후 반성하는 자료 및 재범 방지 양형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 1심 실형 6개월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25년 4월 25일 공무집행방해죄 3일째 실형 선고가 아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의 몸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의 피해 배상을 적극적으로 도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4월 11일 주거침입 피해자 대리하여 합의금 3천만 원 받은 성공 사례. 주거침입 피해로 이사까지 가게 되어 이사 비용 등 지출이 있었고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3천만 원의 배상 요구가 받아져 3천만 원의 합의가 성공했고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5년 4월 3일 특경법 5억 이상 사기죄 항소심도 무죄받은 이유. 특경법은 5억 이상 피해 금액으로서 무죄받기가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회계 자료 및 거래 내역의 신빙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자금의 유용 정황도 없었다는 점, 상당 부분 변제 의사 및 일부 변제 이행을 한 점, 투자성 거래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형사사건 외 민사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신뢰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고 회사 재무 상태의 점진적 악화로 발생한 일에 불과하고 연구개발과 납품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서 모두 수용했습니다. 결국 징역 3년 위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3월 27일 모욕죄 피해자 대리하여 고소진행 상대방의 죄인정 및 원하는 조건 합의 성공 사례. 모욕죄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완벽히 정리했고 다행히 고소장을 열람한 상대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모두 죄를 인정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이 합의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정했고 결국 상대방 죄인정과 합의를 성공시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